이전 시간에 했었던 애프터 이펙트 실행 테스트를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하고 나서 그 이전에 저장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오픈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프로젝트가 닫혀있는 초기 상태입니다. 이전 상태의 그 프로젝트 파일을 오픈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파일 오픈 프로젝트 이 기능을 통해서 열어주거나 아니면 취소 파일 메뉴에 보게 되면 오픈 리센트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통해서 가장 최근에 작업을 했었던 프로젝트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것은 그 리스트에 보게 되면 가장 상단에 놓이게 됩니다. 역시 제가 보게 되면 이제 두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첫 번째 리스트를 제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주게 되죠. 다시 클로즈 프로젝트 또 다른 방법으로 바로 홈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홈 인터페이스는 바로 여기 보면 이제 그 집 모양의 버튼이 보이죠? 클릭하게 되면 바로 홈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리스트에 보게 되면 역시 리센트 쪽에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작업했었던 그 프로젝트 리스트가 그대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바로 가장 상단에 있는 리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역시 해당 인터페이스, 해당 프로젝트를 열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역시 문제없이 그대로 파일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실수나 의도에 따라서 인터페이스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좀 엉망인 상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그 컴포지션 이 부분이 이렇게 X 버튼을 눌러서 닫아놓거나 또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컴포지션 화면 상태도 바로 여기 보이면 이제 X 버튼이 보이죠?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닫혀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또 일부 인터페이스는 이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클로즈 패널을 하게 되면 해당 인터페이스가 닫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클로즈 패널, 클로즈 패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봤던 화면의 구성과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태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최소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바로 윈도우 메뉴에 보면 워크스페이스가 있죠. 이 중에서 보면 바로 Reset Default to Save Layout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디폴트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화면 구성 상태를 되돌려 놓게 됩니다. Reset 그러면은 이렇게 최초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죠. 역시 문제없이 되돌아왔습니다. 아니면 이제 바로 위쪽에 있는 이제 상단 메뉴 쪽에 보면 디폴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역시 Reset to Save Layout 기능을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Reset to Save Layout 이렇게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인터페이스가 차지하는 화면의 면적은 마우스 커서를 이제 해당 인터페이스의 경계선 쪽으로 가져다 놓게 되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이런 식으로 크게 작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중에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 화면을 가능한 크기에 펼쳐놓고 봐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키보드에 보게 되면 ESC 키 아래쪽에 바로 그레이브 악센트 또는 틸다라고 불리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우스 커서를 확대를 하고자 하는 펼쳐놓고자 하는 인터페이스 위치로 가져다 놓고 이렇게 그레이브 악센트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바로 펼쳐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그레이브 악센트 그럼 이제 반대로 되돌아가게 되죠. 같은 식으로 이제 다른 인터페이스에서도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고 그레이브 악센트
다시 그레이브 악센트. 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화면을 크게 이전 상태로 스위치를 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이제 이 작업 화면 있죠? 이 화면을 바로 컴포지션 뷰라고 하게 되는데, 윈도우 메뉴 쪽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작업 중인 컴포지션 화면 뷰가 이렇게 V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꺼져 있으면 닫히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보이는 화면의 사이즈는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에 따라서 그 비율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 있는 퍼센트 수치 값을 보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20%죠. 드래그를 해서 바꾸게 되면 62%. 그 얘기는 원래 이 비디오가 갖고 있는 화면 해상도에 비해서 62.2%만큼 사이즈가 작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인터페이스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무조건 원래 이 소스가 갖고 있는 화면 사이즈의 1:1 상태로 체크를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바로 100%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 사이즈와 상관없이 소스의 원래 해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은, 즉 이 마우스 커서가 컴포지션 작업 인터페이스 쪽에서는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플레이백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컴포지션 화면 쪽에서 한번 클릭해서 컴포지션 화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바로 손바닥 커서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화면을 다른 영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상단에 보이는 이 손바닥 도구 툴이 있죠. 핸드 툴이 있는데 단축키가 H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H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원래 이제 선택 도구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셀렉션 툴이 있죠. 역시 단축키가 V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키, 네. 이 상태에서는 이제 비디오 소스를 이제 이동하게 되면 이전과 달리 보게 되면 이제 바탕이 이렇게 블랙으로 지금 채워져서 보이고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화면을 이동한 게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요소의 위치를 최초 상태에서 다른 위치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이제 이미지에 대한 소스에 대한 트랜스폼 조작 또는 포지션 값을 바꾸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전 상태로 백을 하기 위해서 바로 에디터에 보게 되면 언두 기능이 있습니다. 실행 취소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컨트롤 Z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이전 상태로 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동, 여전히 보게 되면 최초 위치하고 좀 어긋나 있죠. 컨트롤 Z 한 번 더 눌러서 언두를 해줍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동. 이 상태에서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의 어떤 위치값이 바뀐 게 아니라 단지 보이고 있는 이 인터페이스 화면에 대해서 화면의 영역을 다른 위치로 바라보도록 이동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미지에 대한 위치값을 바꾸는 작업을 해서 그 차이를 알게 될 겁니다. 다시 이제 이 화면 사이즈에 맞게끔 알맞게 피트를 시켜주기 위해서 100% 대신에 바로 피트를 사용해 줍니다. 그럼 이제 알맞게 다시 채워지게 되죠. 네,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갖고 와서 동시에 배치를 해보죠. 네, 역시 이제 픽사베이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검색 조건을 벡터 그래픽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내비게이터라고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찾게 되면 바로 이제 이같이 방향성을 띈 어떤 흔히 나침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되죠. 지도라든가
저는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해서, 가능한 이제 해상도가 큰 1920, 1864 PNG 형식의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서 현재 작업 중인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에 바로 다음과 같이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시켜주겠습니다. 바로 제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아래에 모든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시켜주죠. 저장.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임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컨트롤 I 단축키를 사용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메뉴에서 임포트 기능을 역시 사용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서 해당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역시 가져올 수 있죠. 선택해서 딜리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빨리 작업하기 위해서 바로 이 프로젝트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빈 바탕에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임포트 창이 나타나죠. 여기서 바로 원하는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파일을 선택해서 임포트를 해준다는 얘기죠. 가져온 이미지 파일을 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PNG 형식 구조의 해상도라든가 알파 채널 상태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바로 컴포지션 화면으로 클릭,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가져다 놓거나 다시 컨트롤 Z 언두 아니면 해당 파일을 바로 밑에 있는 컴포지션 작업 인터페이스 안쪽에 클릭 드래그를 해서 현재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비치 mp4 파일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순서가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따라서 달라지죠.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죠. 그것은 바로 가져온 이미지 파일의 순서가 보게 되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비치 mp4 이 비디오 파일 아래쪽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지 파일을 현재 지금 덮어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완전히 가리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컴포지션의 구성 상태는 우리가 흔히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레이어 개념과 동등합니다. 그 얘기는 레이어 구조상 봤을 때 아래쪽에 놓이는 것이 이제 시각적인 우선순위를 봤을 때 가장 낮은 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 구조상 가장 위쪽에 놓이는 것이 시각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가져온 이미지 파일이 시각적으로 이 비디오 파일의 아래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화면을 완전히 가리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이미지에 선택해서 보통 이제 이런 작업 구성 요소를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레이어라고 합니다. 레이어.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서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삭제가 되죠. 다시 가져오도록 하죠. 해당 이미지를 선택,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번에는 비치 mp4 파일 위쪽으로 드랍을 시키게 되면 이 굵은 하늘색 라인이 바로 이제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놓이게 되죠. 이 상태에서 드랍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미지가 비디오 파일 위쪽으로 레이어 순서상 위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현재 지금 이제 선택 도구 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이미지에 현재 지금 놓이는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해당 이미지의 트랜스폼 또는 포지션 값을 바꾸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값을 바꾸는 행위라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제 이미지 크기가 좀 제법 큰 것 같은데 지금 불러온 이미지 사이즈를 강제로 작은 사이즈로 바꿔주기 위해서 보게 되면 이제 각각의 코너점에 보면 다트가 보이죠? 이 점을 이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작게 바꿀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타원 형태로 왜곡을 시켜서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제 가능한 원래 가로 세로 해상도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케일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원래 상태의 비율로 바꿔주기 위해서 해당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컴포지션 뷰에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이제 서브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 트랜스폼 쪽에 보게 되면 하위 메뉴에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리셋. 그러면은 바로 쉽게 원래 상태대로 백을 할 수 있죠. 뭐 이것은 이제 그 언두 키를 반복해서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보다도 작업 속도가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율을 유지해서 이제 그 스케일링을 해주기 위해서 이 다트를 바로 한번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상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스케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대각선 쪽에 있는 이 코너점 있죠? 이 코너점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안쪽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그 스케일 비율을 이렇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 화면의 중간 위치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비디오 파일이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겠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제 플레이백이 되는 이제 이 스피드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CPU, 성능이 떨어지는 하드웨어 환경 안에서는 다소 실행되는 스피드가 느리게 만들어질 거고,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쓰면 쓸수록 해상도가 크고 이미지의 어떤 레이어 개수가 많다 하더라도 비교적 재빨리 재생을 시켜주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이미지 로고 뒤쪽으로 비디오가 재생이 되는 그런 간단한 구성 상태가 만들어졌죠. 네. 저는 다시 스케일을 좀 더 작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 한 이 위치에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어떤 그 대상 레이어에 대해서 좀 회전을 시켜서, 즉 어떤 이미지나 비디오 파일을 각도를 약간 틀어서 배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상단에 보게 되면 로테이션 툴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더블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키 보면 이제 그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로테이션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그 대상 레이어를 이렇게 커서로 가리키게 되면 바깥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옅은 실선이 살짝 나타나죠. 어느 쪽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대상이 인터랙티브하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바로 드래그를 한 어떤 강도, 방향성에 따라서 회전이 달라지게 되죠. 가만히 보면 이제 이 회전이 됐을 때 보게 되면 이제 그 기준축이 있는데 그 기준축을 흔히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앵커 포인트의 위치는 바로 전체 이미지 구성 요소 중에 보면 바로 이 모양 표시가 보이죠? 지금 이제 그 앵커 포인트가 보니까 이쯤으로 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미지가 회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바꿀 때는 바로 위에 있는 앵커 포인트 툴 기능을 사용을 해줍니다. 단축키가 Y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키,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이 되죠. 다시 이 상태에서 더블키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죠? 보시다시피 이제 이 앵커 포인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Y키, 앵커 포인트 위치를 이제 이쯤, 다시 더블키, 회전을 시키게 되면 그 위치로 회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이제 이 해당 레이어의 센터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Y키, 바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해당 이미지의 어떤 특정 라인, 방향성에 따라서 딱 스냅핑이 걸려서 앵커 포인트 위치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 중에서 보면 바로 가운데 위치에 딱 가져다 놓게 되면 이렇게 락이 걸린 상태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이 이미지가 정확하게 이제 그 완벽한 원형 서클 형태가 아니라 살짝 지금 보게 되면 바깥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정확한 센터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를 해서 저는 대략 이 지점이 있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더블키, 그러면은 이제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회전되는 이제 그 상태 값을 원 상태로 백을 하기 위해서 해당 그 레이어를 선택해서 키보드상에서 R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로테이션 속성이 나타나게 되죠. 지금 보게 되면 OX358.9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이미지가, 이 레이어가 5바퀴가 회전이 되어 있고 플러스 358.9도만큼 각도가 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값을 한번 클릭해서 0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0도로 바뀌게 되죠. 앞에 있는 숫자 5번을 0으로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전혀 회전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V키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바꿔주죠. 여기서 이제 이 각도 부분을 이제 가리키고 있으면은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면서 양쪽 화살키를 가리키고 있는 그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좌우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해당 값이 인터랙티브하게 역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로테이션 툴을 사용하지 않고 값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입력해서 0, 입력, 엔터. 위치를 바꿀 때는 역시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서 단축키, P키, 그러면 그 속성의 이름이 이번에는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죠. 기본적으로 제 이미지는 X축과 Y축 두 개의 좌표 차원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축, 두 번째는 Y축. 필드를 클릭해서 100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X축 위치가 100픽셀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이 부분을 0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Y축상 0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둘 다 값을 이제 0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와 같이 00 위치로 바뀌게 되죠.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는 왼쪽 상단 코너 위치가 좌표 값이 00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00라는 얘기는 Y축 기준상 봤을 때 여기가 0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값이 커지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축의 값이 커지는 방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X축 값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X축으로 일자로 전진하는 걸 알 수 있죠. Y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역시 값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포지션 부분에서 이제 그 이름을 선택해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그 서브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에디트 밸류를 하게 되면 작은 인터페이스 창이 하나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직접 값을 이제 입력해서 어떤 임의의 그 좌표 위치로 역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바로 여기 있는 기능 중에 유니트 쪽에 보게 되면 percent of conversio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체크를 해놓고 X축을 50%, Y축도 50으로 입력해주게 되면 이같이 전체 컨버션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 영역 안에서 X축으로 절반, Y축으로 절반인 그 센터 위치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 수 있죠? 임의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해 놓고 다시 Edit Value percent of conversion 값을 50, Tab key 50, 엔터. 알 수 있죠? 비슷한 개념으로 레이어가 갖고 있는 그 스케일, 크기를 바꿀 때는 역시 해당 레이어로 선택해서 S키, 그러면 이제 그 속성 이름이 스케일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현재 그 스케일 값이 37.6으로
X, Y가 동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 해상도보다도 37%만큼 작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클릭해서 100으로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원래 스케일대로 되돌아가는 걸 알 수 있죠. 50 엔터, 그러면은 절반 정도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겠죠. 40 엔터, 네, 알 수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X축을 바꾸게 되면 Y축, Y축을 바꾸게 되면 X축이 동시에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제 그 체인 모양의 버튼이 켜져 있죠. 이 얘기는 두 개의 속성값이 서로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버튼을 이제 풀고 클릭, 그러면 이제 링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를 X축 30, 탭키, Y축은 15, 네, 이런 식으로 이메일 스케일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링크를 걸어 놓고 값을 50, 네.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링크를 풀었을 당시에 그 비율 값이 유지된 상태로 X, Y 값이 동시에 바뀌고 있죠. 네. 자동적으로 X축을 바꾸게 되면 Y축도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해당 속성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은 리셋 기능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최초 100%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에디트 밸류 기능을 통해서 역시 나타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유니트 단위를 이제 그 픽셀이냐, 인치냐, 밀리미터냐, 또는 퍼센트 오브 소스 레이어가 갖고 있는 원래 해상도로부터 퍼센트 단위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은 작업적인 컴포지션 해상도 관점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냥 퍼센트 오브 소스로 해놓고 역시 값을 제 40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지금 링크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X, Y 둘 다 40%로 바뀌게 되겠죠. 네. 뭐 같은 개념으로 지금 그 배경에 깔려있는 이 빛이 mp4 비디오 파일을 선택해서 아까 했던 대로 지금 나타나는 이제 그 이 코너점, 이 다트를 대각선 쪽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역시 이제 스케일을 이렇게 작게 크게 바꿔놓을 수 있겠죠. 셀렉션 툴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역시 그 포지션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서 단축키 P키, 그러면 현재 포지션 값이 X축, Y축 그 좌표값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죠. 뭐 했던 대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에디트 밸류, 유니티를 퍼센트 오브 컴포지션 50 입력하고 탭키 50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전체 컴포지션의 센터 위치로 쉽게 정렬을 할 수 있죠. 역시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서 R키, 네, 로테이션 값이 나타나죠. 드래그를 해서 회전을 시키거나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리셋, 물론 로테이션 툴을 사용해서 더블키 이런 식으로 네, 회전을 할 수도 있겠죠. 컨트롤 Z 언두, 다시 V키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죠. S키 스케일 값이 현재 46.5%죠. 드래그를 해서 좀 더 크게 작게 뭐 의도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는 어떤 그 레이어가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크기보다 작게 설정이 돼서 바탕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 기본 바탕 색상은 블랙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이 블랙 색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투명도 상태로, 즉 이 포토샵에 갖고 있는 그 투명도 개념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컴포지션 인터페이스에 있는 바로 이 토글 트랜스퍼런시 그리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투명도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클릭하게 되면 블랙 상태로 바뀌게 되죠. 아무튼 이제 그 지금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제외하고 그 바탕은 투명한 상태이거나
블랙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상태를 이제 작업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이브를 해줘야 되겠죠. 역시 파일, 세이브 또는 컨트롤 S를 눌러서 세이브를 해줍니다. 컨트롤 S, 세이브를 해줬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기본적인 테스트 과정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